안녕하세요. 김범준 세무사입니다. 지금부터 전산회계, 전산세무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시간에는 우리 시험에 대한 그리고 과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이 시험은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세무사회에서 주관하는 이 회계 전산세무 시험은 네 가지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전산회계가 2개고 그리고 전산세무가 2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난이도 순서대로 해서 전산회계 2급, 1급, 전산세무 2급, 전산세무 1급 이런 순서로 4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일단 먼저 그 전산회계 2급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는 거는 그 부기 정도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대개 여기는 그 아주 굉장히 그 난이도가 낮은 정도에 이제 해당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고등학생들이 이제 주로 응시를 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인반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지 않고요. 이 전산회계 1급 과정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대개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도 전산회계 2급, 자, 여기는 생략을 한 채 전산회계 1급, 여기를 이제 기초로 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단계에서 다루고 있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먼저 드려보면, 전산회계 1급에서는 일단 회계 원리를 하게 되죠. 여기 회계 입문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물론 여기서 말하는 회계라고 하는 거는 재무회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가회계의 일부가 시험 종목에 포함이 되는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VAT의 극히 일부분이 시험 범위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은 이론뿐만 아니라 실습에서도 이제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셋 중에서 여기는 가장 이제 기초 분야이기 때문에 이론이나 그 실습 과정이나 전부 이 회계 원리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서 측정하는 것도 이제 여기 주 내용이 이제 여기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공부를 하실 때는 이 재무회계 원리 이쪽에 가장 그 초점을 맞춰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 이 전산세무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먼저 전산세무 2급에서는 전산회계 1급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이 일단은 다 포함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무회계, 이제 회계 원리라는 말은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무회계가 여기에 이제 다 해당이 되고, 자, 그리고 원가회계가 여기서 이제 아주 일부였는데 여기서 조금 범위가 넓어집니다. 자, 그리고 VAT의 전부가 포함이 되고요. 자, 여기에 이제 새롭게 추가되는 것이 그 개인 소득세가 되겠습니다. 소득세 전부는 아니고요. 소득세 일부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소득세 중에 이제 근로소득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습에서도 여기까지만 딱 이제 해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래 과정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 범위의 차이가 여기를 1로 봤을 때 여기의 범위는 그다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한 1.5배 정도 수준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 다음 단계 제일 난이도가 높은 이 수준에 가게 되면은, 자, 여기서는 재무회계 전 부분이 다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원가회계도 그대로 이제 범위가 조금 더 확장이 된 상태에서 들어오게 되고 범위가 조금 넓어지고요. 자, 그리고 VAT 당연히 이제 전부하게 되고, 자, 그리고 소득세가 전부. 자, 그리고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것이 법인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법인세가 들어온다는 것이 이제 특징적인 것인데,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는 이 이전 단계보다 범위가 굉장히 넓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를 일로 봤을 때 여기는 1.5배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5배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이 법인세가 그만큼 그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회계 원리에 이제 초점을 맞춘다고 그랬는데, 이쪽에서는 여기에 아울러서 이 부가가치세 이 부분의 이제 중요성이 상당히 커지는 것이고요. 이쪽에 가게 되면 이제 당연히 이 법인세 쪽 이쪽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그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시험을 대비를 해야 될 텐데, 거기에 그 어떤 방향에서 이제 그 시험 대비를 할 것이냐를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제 지금까지 시험이 시행된 횟수가 70번을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그 시험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낼 수 있는 문제들은 지금까지 한 번씩은 다 나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쪽으로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범위가 확장이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아래 단계일수록 범위가 그만큼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전산회계 여기만 하고 나서 이제 시험을 본다? 이렇게 될 경우에 합격률이 약간 좀 떨어진다 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공부하는 분들도 굉장히 좀 힘겨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가 범위가 좁은데 70회 이상의 시험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낼 수 있는 과목, 낼 수 있는 부분을 뭐 반복해서 여러 번 나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쪽 범위를 그 침범해서 여기의 수준의 문제를 이제 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출제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의 내용을 좀 더 확장해서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왜냐하면 그 제한된 시간에 이제 과정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넓히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초심자들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끝내고 이 시험을 볼 게 아니라, 자, 범위가 여기는 얼마 늘어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하시고 두 종목을 함께 시험을 치르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그 시험 대비 방향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초보자라고 하더라도 여기 기초과정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데는 그다지 어렵지가 않습니다. 강의를 잘 들으시고 책을 잘 공부하고 연습을 하신다면은 무리 없이 이 수준에까지 이제 도달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겠다. 그러나 여기 이 전산세무 1급 과정은 이 법인세가 들어와서 범위가 굉장히 넓어진다는 점, 그리고 제한된 시간에 이제 시험을 되게 보기 때문에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실습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의 전산세무 1급 이 종목의 그 합격률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장담할 수가 없지만 이 두 종목은 조금만 노력을 기울인다면 어렵지 않게 자격증 획득을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시험 종목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우리 강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우리 과정은 다른 이론 과정하고는 다르게 이론과 실습이 함께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우선 이쪽 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하고 가기 때문에 이론과 실습을 동시에 진행할 수는 이제 없겠죠. 자, 그래서 우선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론 부분을 먼저 잘 공부를 하신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실습 강의를 보시고 바로바로 연습을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산세무 2급 이 과정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온라인 형태로 들으시기 때문에 한 번에 이제 보고 싶은 부분을 이제 다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기본 내용은 다 하고 왔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론과 실습을 동시에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이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는데 여기서처럼 이론 공부를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실습을 해도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쪽의 강의 구성은 제가 세법부터 이론과 그 실습을 동시에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쪽에 이론 강의 구성을 세법부터 하고 그 다음에 회계를 하는 쪽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가가치세 그리고 소득세를 하고요. 그리고 재무회계, 원가회계를 하는 순서로 진도를 이제 순서대로 정해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이론과 실습을 함께 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론 강의와 관련해서 우리 교재에 내용이 본문 내용이 끝나면 연습 문제가 이제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연습 문제 풀이는 여기서 하지 않습니다. 자, 본문 강의를 위주로 해드리고 그리고 본문에 대한 내용이 이제 다 내용 강의가 끝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 기출 문제를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앞서 시험의 그 종목의 내용하고 이제 관련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70회 이상 시험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다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을 보시기 전에 시험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서 반드시 기출문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 5회 이상 과거 기출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해서 그 패턴을 익히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론 문제가 15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그 기출문제만 잘 풀어봐도 이론 문제 한 10개 정도는 맞출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약간씩 변형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기출문제 연습을 통해서 시험 적응력을 키우는 쪽으로 강의 구성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매회 강의를 짤막짤막하게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판서 시간을 좀 최소한으로 해서 집중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짤막짤막하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매회 강의를 들으시고 바로바로 책을 읽어서 리뷰를 하는 형식으로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강의 소개와 시험 방향에 대한 그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인 내용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